잘 못 들으면 못 풀지. 자, 오늘 개념 유형 하나하나씩 좀 잘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딱 보고 너네가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문제는 여기 이 단어는 너네가 식을 못 만들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글을 읽고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미지수로 둬야 되냐야. 어떤 걸 미지수로 둬야 되냐. 그러니까 미지수라는 건 뭐야? 우리가 보통 문자로 나타내죠. 뭐 x 이런 거. 어떤 거를 x로 둬야 되는 게 가장 중점인데 우리가 보통 이 x로 두는 걸 어떤 걸로 두는 거냐면 구하고 싶은 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걸 보통 x라고 두거든. 그걸 놓고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잘 봐. 자, 천천히 한번 보면 어떤 수의 2배를 해서 10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뭐래? 어떤 수야? 그럼 우리는 뭘 x로 둬야 되는 거냐면 이 어떤 수를 x로 두는 거야. 그럼 이 어떤 수를 x로 뒀을 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어떤 수의 2배를 한 다음에 뭘 더했대? 그럼 어떤 수의 2배를 했다는 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x에다가 2를 곱했다는 거 아니야? 2배를 했다라는 건? 이해됐니? 거기다 뭘 더했대? 10을 이렇게 더했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 수가 어떤 수의 4배보다 이거 아니겠어? 어떤 수 x에다 몇 배를 한 거? 4배를 한 거. 이 수랑 이 수를 비교했더니 얘보다 뭐 얼마만큼 작대? 4만큼 작대. 그 말은 즉 지금 얘가 얼만큼 더 작은 거야? 얘보다? 4만큼 더 작은 거야. 근데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문제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1차 방정식처럼 문제를 만들고 또는 방정식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거든? 그럼 너네 방정식이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등호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등식 안에 방정식이 있는 거니까 애초에 얘가 식이 되려면 우리는 등호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등호를 써주잖아? 그럼 얘들은 무슨 의미야? 같다는 의미거든. 등호가 있으면 같다는 의미 아니겠어? 그럼 내가 얘네들이 같다고 만들어줄 거야. 근데 뭐 같아? 안 같아요? 누가 더 작아? 왜? 그치, 얘가 더? 얼만큼 작아? 4만큼 작아. 그럼 얘네들이 같게 만들어주려면 내가 얘한테 뭐만 해주면 될까? 그렇지, 얘한테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4만큼 작은 상황이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얘한테 4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끝이야. 이게 식을 만들어낸 거야. 너네가 문제를 보고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계산하면 끝이에요. 얘 정리하면 얼마야? 2x 플러스 14는 4x가 되고 왼쪽에 우리 방정식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한쪽에는 x, 한쪽에는 상수로 놓은 다음에 x의 개수를 나눠주거나 또는 x의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럼 얘 지금 정리해주면 얘로 넘겨볼까? 14는 얼마야? 2x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x 아니야? 양변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줘야겠죠. 얼마? 7 이렇게 된 거야. 이게 1차 방정식의 활용 기본입니다. 완전히 기본. 활용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럼 활용은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활용은 우리가 어떤 x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x 값을 너네가 문제로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만들어서 그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유형을 최대한 유형을 알고 그 유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돼. 활용은 진짜 끝도 없고 어려우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네가 이 문제를 보고 쉽게 식을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너네가 문제를 보고 지금 당장 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지금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게 맞아.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얘도 한번 봐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삽이 39래. 벌써부터 어지럽지. 벌써부터 어지러워. 문제를 딱 만들려고 하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뭐야. 벌써부터 하기 싫어. 너네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벌써 딱 한 문장 읽으면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래.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엔 뭐야? 가장 큰 수. 문제에서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가 궁금한 거 아니야?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가 있대. 어떤 자연수 연속하는 이게 3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때 얘가 제일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럼 난 얘를 뭘로 두는 거야? x라고 두는 거지. 그럼 잘 봐. 얘보다 바로 뒤에 있는 건 얘보다 어때?
얼마만큼? 하나 작겠지. 그럼 얘보다 뒤에 있는 더 뒤에 있는 이 수는 얘보다 얼마만큼 작겠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합이 얼마래?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야? 3x 마이너스 3은 39가 되겠네요. 됐니? 이항시키면 3x 얼마야? 42. 양변 뭘로 나눠야 돼? 3. 따라서 x는 얼마? 12. 14. 4. 우리가 궁금한 게 x 값이었잖아요. 이해됐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다음. 아마 개념이 좀 많을 거예요. 유형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얘들아. 이 지문 있잖아? 이 지문 너네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이 지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어디서도 배우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이 나와. 중1, 중2, 중3, 고1, 고2, 뭐 심지어 고3까지도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진짜로 이 문제는 너네가 막 지금 여기서 배워도 까먹어. 당연하지. 까먹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자연수가 얼마래? 6. 그래, 6이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 그럼 너네 지금 1의 자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이 1의 자리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리를 뭐 A 또는 X라고 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야 우리는 이 A 값을 구해야만 뭘 알 수 있어? 처음수를 알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만약에 너네 그 다음 문제를 좀 보잖아?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럼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A6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이 수랑 이 수를 처음 수랑 두 번째 수를 바꿔서 비교했더니 처음 수보다 27만큼 뭐가 돼? 작대. 누가? 바꾼 수가.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대. 그럼 잘 봐. 그럼 너네 식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6A라는 애랑 A6이라는 애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 우린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등호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둘이 갖다 놔고 놓으면 내가 얘한테 뭐 해주면 돼? 플러스 27만 해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을까 틀릴까? 왜? 왜 아니라고 생각해? 나 5 이렇게 썼는데 6A 맞고 A6 맞고 얘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얘한테 27 더해준 거 맞잖아. 왜 아니야? 어디가? 얘가 이거 마이너스다? 얘가 더 작다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더 27만큼 작은 거 아니겠어? 그 얘한테 27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뭐가 이상할까? 결론만 말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맞아요.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왜 틀렸냐면 얘들아 6A라는 건 각각의 자릿수잖아요. 그지? 각각의 자릿수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6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가 6이랑 1이 내지. 그지? 그럼 얘가 그래서 61이 된 거잖아. 근데 6A라는 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6이랑 A랑 곱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6 곱하기 A의 형태입니다. 이러면 얘는 6이랑 A를 곱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야. 잘 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주면 2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23이라는 녀석은 나눠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0 더하기 3. 그렇죠. 20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23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세분화하게 표현하잖아? 그럼 2라는 자리는 몇의 자리야? 10의 자리지. 3이라는 녀석은 몇의 자리야? 1의 자리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2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이구나 라고 표현도 가능한다고. 왜? 2 곱하기 10이 얼마라서? 20이라서. 3 곱하기 1이 얼마라서? 3이라서. 따라서 각각의 자릿수에다가 이 자릿수를 곱해줘야 이 녀석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23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2 곱하기 10의 자리니까 2 곱하기 10.
1의 자리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와서도 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10의 자리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럼 얘는 6 곱하기 얼마인 거야? 10인 거야. 거기다 플러스 a 곱하기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얘를 이 박스 안에서 나와서 식으로 만들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그게 100의 자리든 3자리든 4자리든 5자리든 이 박스 안에서 나와서 식으로 표현해 주려고 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A 곱하기 10 플러스 6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 쓸 수 있냐면 60 플러스 A, 얘는 10A 플러스 6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랬을 때 얘가 더 뭐가 돼? 작다라는 거 아니야? 얼만큼? 27만큼 작다. 그럼 내가 얘네들이 식을 나타내 주려면 60 플러스 A는 10A 플러스 6과 같다라고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더 큰 거지. 얼만큼? 27만큼 더 큰 거 아니야? 얘가 더 작은 거니까. 그럼 둘이 같게 만들어주면 얘한테 뭐 해주면 돼? 그렇지. 27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고 진짜 잘 까먹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고 진짜 잘 까먹어. 너네가 쉽게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 이렇게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9a.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야? 37에 얘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나요? 계산 실수했다. 뭐가 잘못됐죠? 잘못했네. 여기가 잘못됐어. 얘네도 이게 되는 게 얼마? 33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9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7이 되면서 a 값이 얼마? 3.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수는 몇? 63. 그렇지. 63인 거지. 이해됐니?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자, 이제 이 뒤로 나오는 건요 조금 간단해. 이 뒤로 나오는 건 그냥 너네가 문장 읽고 만들어주면 돼. 봐봐. 700원인 카라멜 1개, 600원인 젤리를 합해서 몇 개를 살 때? 15개를 샀대. 그러면서 그랬을 때 총 금액이 얼마? 9,600원.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젤리의 개수죠. 그러니까 우린 젤리의 개수를 뭘로 두는 거야? X라고 두는 거야. 그럼 반대로 캐러멜이야? 그럼 젤리의 개수를 X로 놓으면 캐러멜의 개수를 몇 개로 넣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젤리의 개수 15 마이너스. 그렇죠. 15 마이너스 X죠. 왜? 둘이 합해서 15개니까 젤리를 X개 샀으면 15개에서 젤리 개수 빼면 캐러멜 개수 아니겠어? 그럼 이거 각각 개수고. 그러면 한 개의 카라멜이 얼마래? 600원. 700원이죠? 700원인 카라멜 몇 개 샀다고? 15 마이너스 X개 샀고 600원인 젤리 몇 개 샀다고? X개 샀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 아니겠어?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나왔냐면? 1600원. 그렇지.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너네가 궁금해하는 걸 뭘로 두는 거야? X로 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 흐름이 돼. 너네가 문제를 만들 때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 발을 못 들여 놓는다고. 미지수를 못 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일 원하는 걸 뭘로 두는 거야? X로 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돼. 700 곱하기 15 얼마죠? 15,000원이죠. 마이너스 700 X 플러스 600X는 9,600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 그렇지. 마이너스 100X는 넘기면 9,600원 마이너스 1,500원이네. 마이너스 900원. 따라서 X는 얼마야? 9. 젤리의 개수 몇 개? 9개. 다음. 네. 저 입술에서 피나는 것 같은데 저 닦아야 돼요. 닦아. 잘 쓰면. 자, 봅시다.
자, 현재 윤희의 나이는 10살, 어머니의 나이는 44살이다.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이는 연마다 몇 살씩 먹죠? 한 살씩 먹죠? 나이는 연마다 한 살씩 먹어요. 그럼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윤희가 10살이죠? 근데 어머니의 나이는 지금 현재 44살입니다. 근데 어머니랑 윤희가 나이를 먹는 건 똑같아요. 1년이 지나면 엄마도 한 살 먹고 윤희도 한 살 먹어. 그러니까 몇 년 후잖아. 몇 년 후. 너네가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딱 봤을 때 몇 년 후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몇 년 후를 X라고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년이 지난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만약에 3년이 지났으면 윤희는 몇 살이야? 13살. 엄마는? 47살. 그지? 10년이 지났으면 20살. 64살. 54살이죠. 그죠? 10년이에요. 아, 그러면 X년이 지났으면 10 플러스 X살. 10 플러스 X, 44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이게 X년 후죠. 됐어? 그럼 잘 봐.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의 몇 배? 3배.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의 3배. 그 말은 즉 윤희를 3배 했을 때 누구 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엄마 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즉 10 플러스 X의 몇 배? 3배를 했을 때 엄마의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정리해서 풀어주면 30 플러스 3X는 44 플러스 X가 될 거고 정리하면 얼마? X를 넘기면 2X 30 이렇게 넘기면 14 X는 얼마? 7 따라서 몇 년 후? 7년 후. 그래서 7년 후 보이죠? 그때 윤희 나이가 얼마야? 17살. 그렇죠. 17살. 엄마 나이는? 51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걸 X로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59번. 자, 일단 보통은 문제, 뭐 글로 나오는 문제도 많지만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도 좀 많아요. 그래서 너네가 도형을 좀 그려면서 좀 생각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봐봐.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대.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얼만큼 더 기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고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6이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세로의 길이거든. 그럼 우리 세로의 길이를 뭘로 두는 거야? X라고 두는 겁니다. 됐어?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로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얼마래? 36이래? 그럼 나 가로 2개니까 가로 2개 몇 개 있어? 2개니까 X 플러스 2가 몇 개? 2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더하기 X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2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둘레 아니겠어? 이해됐니? 가로 2개 더하고 세로 2개 더하면 둘레겠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36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2x 플러스 4 플러스 2x는 얼마? 36이 돼야 되는 거고 2x, 2x 더하면 4x 4 이항시키면 얼마야?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8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몇 cm? 8cm. 다음 자, 민재의 저금통에는 7,600원, 소윤이의 저금통에는 3,400원이 들어있다. 민재는 내일부터 매일 400원씩, 소윤이는 매일 600원씩 저금통에 넣는데 민재와 소윤이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인가? 궁금한 게 뭐라고? 며칠 후. 그렇지, 며칠 후인가? 며칠 후인가? 그 며칠 후인가가 궁금하니까 이 며칠 후를 뭘로 두는 거야? X. 그렇지, X로 두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미 민재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 이제 7,600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윤이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3,400원을 가지고 있어. 이때 민재는 하루에 몇 원씩 넣는데? 400원씩 넣는데 소윤이는 600원씩 넣는데 근데 그걸 몇 일씩 넣는지 모르잖아. X일씩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민재가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7,600 더하기 400. 그렇지, 400X가 되는 거죠. 플러스 400X. 왜? 400원씩 몇 일씩 넣는지 모르니까 그걸 X일로 넣는 거죠. 그럼 이게 총 민재가 가지고 있는 금액.
그러면 소연이는 하루에 얼마씩 넣는데? 600원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600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이 금액이 서로 어떤 거? 같아질 때가 언제냐는 거야. 같아질 때 그 날이 궁금한 거지, x가. 그럼 얘 정리해야죠. 얘 일로 이항시킬까? 얼마야? 200x. 얘 일로 이항시킬까? 얼마야? 4200에 4200x. 양변 뭘로 나눠버려야 돼? 200. 그럼 얼마 남아? 210x 00 지워버리고 2랑 40이 나누면 21. 따라서 x 몇 일? 21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되니? 다음. 뭐야, 누가 나 불렀어? 네? 누가 나 불렀어? 아니요. 다음. 자,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요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기본적인 너네 그냥 거스름돈 구하는 거 또는 뭐 저금한 돈 구하는 거 이런 거 나오지만 이제부터는요 퍼센테이지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기보다는 활용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 이런 거에서 변형을 시켜서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잘 봐. 일단 원가라는 게 뭔지 알아 혹시? 원래 가격. 그죠? 원래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너네가 뭐 장사를 할 거야. 예를 들면 저기 뭐 플리마켓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 그러면은 너네가 뭐 예를 들면 뭘 판다고 할까? 뭐 옷을 판다고 할까? 그러면 저기 옷을 만드는 데에서 너네가 옷을 사와. 근데 그 가격이 쌀까 비쌀까? 비싸요. 비쌀까? 쌀까? 비싸요. 정가보다 싸지 않을까요? 그치? 원가라는 건 뭐냐면 너네가 뭔가를 물건을 팔 거야. 그럼 그 원래 원자재, 원래 그걸 만들어 올 때 드는 딱 그 가격이거든? 그 가격이 있을 거야. 원래 만들어 오는 가격. 그리고 너네가 장사를 할 거잖아. 그럼 너네가 남는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네는 남들한테 팔 때는 그 원가보다 어떻게 팔아야 돼? 그렇지? 당연히 뭔가 더 비싸게 팔아야 내가 준 원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옷을 10,000원에 사왔어? 근데 내가 10,000원 주고 팔아. 무료 자선 뭐 행사야 뭐야? 10,000원 주고 10,000원 팔 거면 그냥 내가 배달받게 해준 거밖에 더 돼? 이해됐어? 그럼 내가 10,000원 주고 사왔으면 적어도 팔 때는 뭐 15,000원 아니면 20,000원 이렇게 팔아야 내가 얻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원가라는 건 원래 가격입니다. 우리가 뭐 공장에서 뭘 사올 때 주는 가격. 그리고 정가라는 게 있어요. 정가라는 게 있어. 정가는 너네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익은 어떻게 따지는 걸까? 이익. 정가에서 그렇지. 원가를 그렇죠. 정가에서 원가를 빼주는 거죠. 내가 물건을 20,000원 주고 팔았어. 근데 원가는 10,000원이야. 그럼 내가 얻는 이득은 얼마야? 10,000원인 거야. 따라서 정가에서 뭘 빼는 거야? 그렇지. 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용어 내용입니다. 이해했어? 용어 정리해요. 그럼 잘 봐. 어떤 텀블러를 팔 거래. 근데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대. 원가에 20%를 붙여서 정가를 정한대. 그랬을 때 그 정가에 2,400원을 또 할인을 해줬다네? 그럼 정가에서 2,400원을 뭐 했다는 소리야? 뺐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팔았대. 그랬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에 몇 프로의 이익을 얻었대? 8%의 이익을 얻었대. 이 텀블러의 원가를 구하세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너네 지금 막 보면 그냥 첫 번째부터 쭉 읽으면 그냥 막 어지러.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X 설정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 원가 X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앞에서 다시 읽어봐. 텀블러를 원가에 몇 프로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고? 20%. 그럼 정가를 구할 겁니다. 근데 원가가 얼마야? X야.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인다 했자며. 그럼 원가의 20%면 원가의 100분의 20 아니겠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너네 이거 퍼센테이지 잘 모르면 잘 들어봐. 1,000원의 20%가 얼마야? 200원. 200원이죠? 1,000원의 20%는 200원이야? 그럼 이거야. 1,000원인 쿠키를 20% 올려서 받을 거래. 그럼 얼마로 받겠다는 소리야? 1,200원을 받겠다는 소리야. 그 말이 이거야.
1,000원인 쿠키를 20%를 올려서 받겠다라는 건 그 1,000원의 20%, 1,000원의 20%만큼을 더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1,000원의 20% 얼마야 이게? 200원이거든. 이 200원을 이 원래 금액에 더 받겠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가에 20%를 더 붙여서 원가의 정가를 설정하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게 정가야 이제. 근데 여기서 이 정가에 이거 이대로 팔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에 또 뭘 하겠대? 할인을 하겠대.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에다가 2,400원을 또 할인해서 팔았대. 이해했어? 그랬더니 원가에 몇 프로의 이득을 얻었대? 8%의 이득을 얻었대. 그럼 잘 봐. 얘는 정가예요. 그지? 얘는 정가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게 판매 금액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 판매 금액이야. 판매 금액이야. 그럼 우리가 들어온 원가가 얼마야? X잖아. 그럼 우리 판매 금액에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야 이득 아니겠어?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 이득 아니겠어? 왜?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 우리가 남는 이득 아니겠니? 그럼 이게 얼마야? 판매 금액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판매 금액이었어. 거기서 원가가 얼마였어? X였잖아. 이걸 빼야 돼. 이게 우리의 이득이야. 이해했어? 이게 우리 이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우리의 이득이야. 근데 이 이득이 원가의 얼마래? 8%래. 원가의 8%. 원가의 8%면 얼마야? 뭐라고 써야 될까? x 곱하기 100분의 8. 그렇죠. x 곱하기 100분의 8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야 돼. 왜? 선생님 얘는요 원가의 8%고 얘는 정가의 20%의 이익을 붙이는 거는데 그럼 얘랑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생각하겠지.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인 거랑 원가의 8%의 이익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하면 얘는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가의 20%를 원가에 붙였다는 소리예요. 원가의 20%를 원가에 붙였다는 소리고 얘는 그냥 원가의 몇 프로야? 8%예요. 그러니까 원가의 8%. 이거란 소리예요. 우리 이걸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여기서 xx가 날라가요. 그죠?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x. 날라갑니다. 그럼 결국엔 정리해야 되는 건 얘랑 얘인데요. 얘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라 쓸 수 있냐면 0.2x야. 마이너스 2,400이고 얘는 얼마야? 0.08x 아니겠어? 됐어? 그럼 얘를 정리합시다. 넘깁시다. 얼마야? 0.16x가 되고요. 얘는 일로 넘기면 얼마야? 2,400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가요? 그러네. 1, 2x네. 미안. 1, 2x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럼 여기서요. 얘 x값 궁금하잖아. 그럼 소수부터 없애주려면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6분의 10. 천천히 합시다. 소수점 먼저 없애줘. 1, 2야. 1, 2 얘들아. 내가 글씨 너무 그치. 0.12 다시 0.12x는 2,400원인 거고 여기서 소수점 먼저 없애주면 양변에 몇 곱해? 100. 따라서 12x는 얼마냐면 24만 원인 거야. 뭘로 나눠야 돼? 10. 따라서 x는 얼마인 거야? 2만 원인 거지. 이해해야 되니? 네. 벌써부터 좀 많이 좀 복잡하죠? 이 원가 정가 문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오래 나와요. 중학교 1, 2, 3,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 알겠지? 저거 누가 개발했어요? 그건 모르겠네. 다음.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아까도 말했죠? 계속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면 퍼센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봐봐. 어느 중학교 1학년이 올해의 남학생 수와 올해의 여학생 수에 비하여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몇 프로 증가했대? 12%. 여학생은 8% 증가했고 작년 전체 학생이 275명이래. 올해는 작년에 몇 프로 증가했대? 몇 명 증가했대? 8명 증가했대.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래. 그럼 잘 봐. 우리가 궁금한 게 결국은 뭐야? 올해 남학생 수예요. 올해 남학생 수가 궁금해. 근데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두면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는 거, 궁금한 걸 x로 두기로 했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두면 문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를 x로 두면 뭐 관련성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의 흐름이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질 거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거 올해 남학생 수잖아.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올해 학생 수. 그렇죠. 물론 그것도 관련이 있고. 남학생수? 그러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떤 애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까? 지금 문제에서. 여학생. 여학생 수. 또. 또. 여학생이- 관련이 있는 거 되게 얘기해봐. 너네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 여학생의 감정네. 작년 남학생 수와 관련이 있겠죠. 왜? 봐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보다 몇 프로 증가했대? 12% 증가했으니까 너네는 작년 남학생 수를 알아야만 올해 남학생 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작년 남학생 수를 알아야 올해 남학생 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의 기준은 누구냐? 작년입니다. 작년으로 갈 거예요.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할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작년 남학생 수를 알아야 올해 남학생 수를 알 거 아니야? 그럼 작년 남학생 수를 뭘로 두는 거냐면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작년 여학생 수를 뭐라고 둬야 될까? 275 그렇지. 275 마이너스 X라고 두는 거죠. 왜? 전체 학생 수가 275명이고 그때 남학생 수가 X명이면 전체에서 남학생 수를 뺀 게 여학생 수겠죠.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올해로 넘어올 겁니다. 이제 올해로 넘어올 거야. 그럼 올해는 작년 남학생 수는요. 작년 남학생 수에 비해서 몇 프로 증가했대? 12% 증가했대. 그럼 작년 남학생 수의 12%는 X 곱하기 12거든. 100분의 12거든. 이게 작년 남학생 수의 퍼센트예요. 12%. 그거만큼 작년보다 뭐 했다고? 올해는 12%만큼 뭐 했다고? 증가했으니까 작년에 얼마 해주는 거야? 작년에 이 퍼센테이지를 더해주는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 수는 275명 X인데 275 마이너스 X인데 이 275 마이너스 X의 몇 프로만큼? 8%. 즉 100분의 8. 이 인원수만큼 뭐 했대? 감소했대. 그럼 원래 인원수에서 뭐 한 거야? 빼진 거죠. 이해되니? 이 인원수에서 얘를 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이해됐어? 그럼 잘 봐. 그럼 얘 올해 남학생 수를 궁금해 한대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안 쓴 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몇 명이 증가했대? 8명이 증가했대. 올해는 작년에 비해 8명이 증가했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올해 학생수. 그렇죠. 올해 학생 수가 나와야 돼. 근데 올해 학생 수가 그러면 몇 명이야? 이거보다 8명이 증가했으니까 283명이 나와야지. 다시 얘네 둘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283명이 나와야 돼요.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소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예를 들면 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0.12x 아니야? 그럼 얘 얼마야? 1.12x 아닌가? 그지? 그럼 얘는 275 마이너스 x에 사실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얘를 바깥으로 좀 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 봐봐. 얘는 사실 얘네 지금 둘이 똑같잖아. 그지? 얘네 지금 똑같잖아.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들을 바깥으로 뺄 수도 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들을 바깥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식이 돼. 이렇게. 그럼 다시 분배 법칙 이용하면 얘가 되거든. 이해했어? 그럼 얘 얼마야? 얘 뭐라 써야 돼? 100분의 92 아니겠어? 뭐라 써야 돼? 0.92라고도 쓸 수 있거든. 그럼 전개, 분배해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다? 283이다 라고 놓고 풀고 계산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 계산이 여기 분명 특히 이쪽 그 퍼센테이지 계산이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요. 수가 좀 커지면서 약분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활용 부분은 수가 더럽게 나오면 더럽게 나온 대로 해야 돼. 수가 100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000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활용해서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지? 다음.
좀 선생님 저 그럼 고3 때까지 나와요? 응? 그럼 저 고3 때까지 나와요? 간간히 등장하죠. 잠깐? 근데 너네가 이거 풀 줄 모르면 안 되죠. 네? 잘 봐. 자, 유리가 직접 만든 쿠키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6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고 8개씩 나누어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몇 개씩 받는데? 8개씩 받는데. 그러면 유리가 직접 만든 쿠키를 이렇게 있대. 그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쿠키의 뭐? 개수 아니겠어? 그럼 우리 쿠키의 개수를 X개라고 한번 놔보자고. 그러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6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는데. 쿠키를 6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는데. 이해했어? 근데 8개씩 나누어 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는데. 이해됐어? 그럼 여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뭐야? 모르는 게 또 뭘까? 그렇지, 친구들 수를 몰라요. 친구들 수를 모릅니다. 친구들 수를 몰라요.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친구들 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근데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몇 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는데? 6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는데. 그럼 어떤 이 쿠키를 6개씩 나누어 주면 분명히 뭔가 몫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뭐겠어? 그렇지. 이게 친구들 아니겠어? 이게 친구들 수란 말이야. 거기다 이렇게 남으면 몇 개가 남는데? 10개가 남으니까 이런 검산식이 완성이 된다고.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8개씩 나누어 준대. 8개씩 나누어 준대. 근데 그럼 또 뭔가 몫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 그때 친구들은 똑같지 않겠니? 이해했어? 친구들의 수는 똑같지 않겠어? 근데 한 명은 한 개도 못 받는데. 한 명은 한 개도 못 받고 친구들은 모두 몇 개씩 받는데? 8개씩 받는데. 8개씩 나누어주면 당연히 8개씩 나누어주니까 8개씩 받겠지.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거지? 8개씩 나눠주면 한 명은 한 명도 못 잡다고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는데.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럼 8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부족한 거야? 8개. 그치, 8개가 부족한 거 아니야?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건데 친구들에게 똑같이 8개씩 나눠줄 건데 친구 마지막 한 명은 한 개도 못 받고 나머지 애들은 딱 떨어진대. 그럼 친구 한 명한테 줄 8개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럼 몇 개가 여기다 8개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만약에 얘네들을 곱해서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8 곱하기 x라고 마이너스 8을 뺐더니 6 곱하기 세모하고 플러스 10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쿠키의 개수를 x라고 뒀고 만약에 쿠키의 개수를 나눈다고 했을 때 x를 8개씩 나누었다고 했을 때 몫이 뭐일까? 왜 검산식 잠깐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잘 봐. 그럼 잘 봐. 그럼 결국엔 내가 이렇게 쓴 식 있잖아요. 이렇게 쓴 x 있잖아. 그지? 이렇게 쓴 x. 그 다음 요렇게 쓴 x. 얘네 둘은 무슨 x야? 서로 같은 x 아니야? 내가 쿠키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쿠키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x는 서로 어떤 x야? 같은 거야?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겠죠. 결과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럼 내가 식을 이렇게 써야 돼. 6 곱하기 세모 플러스 10은 8 곱하기 세모 마이너스 8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겠니? 이해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세모를 그냥 문자로 한번 놔볼게. 세모를 무슨 문자로 해볼까? A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 A. 이해했어? A라고. 학생 수를 A라고 한번 놔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1로 넘기고 1로 넘길까? 얼마야? 2A 아니겠어? 1로 넘기면 18 되면서 A가 얼마야? 9가 돼. 학생 수가 몇 명인 거야? 9명이 되는 거죠.
그럼 학생 수 9명이니까 이 세모가 뭐였어? 아까? A였죠? 그럼 쿠키의 개수 얼마야? 70-8은 얼마죠? 64개. 그렇죠. 쿠키의 개수 64개예요. 64개 어떻게 뭐? 요런 거예요. 되게 좀 복잡하기도 하죠. 다음. 아마 이거 다음이 너무 깜찍해요. 여기 있다. 자, 나왔습니다, 이제. 아 너무 깜찍. 자, 얘들아, 거숙시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숙시예요. 자, 너네 이거 딱 보면 바로 거숙시 써야 돼. 거속시. 근데 특이하게 거속시는요, 구하고자 하는 거에 x를 두면 이 식을 좀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맞는데 아닐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럼 잘 봐.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을 한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갈 때는 몇 킬로? 4kg. 시속 4km. 그 다음에 올 때는 5kg. 그치, 시속 5km 이렇게 온대.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렸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네. 그럼 얘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여길 뭐라고 두는 거야? X. 그치, x라고 두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거야. 물론 이 거리가 궁금하니까 너네 선생님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왜? 너네 거리 궁금하니까 x 구하려면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보통 이 거숙시 문제에서는요, 주어진 힌트가 있습니다. 이 x를 위해서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뭐야? 2시간이거든. 주어진 힌트가 2시간이야. 그 말은 즉,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해서 얼마가 걸려야 된다는 거야? 2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이 힌트를 쓰려면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갈 때 걸린 시간 뭐야? 속력분의 거리. 갈 때 걸린 속력과 거리 얼마야? 갈 때 몇 킬로? 시속 4킬로. 거리 몇 킬로? x. 올 때 시속 몇 킬로? 5kg. 거리 몇 킬로? 이게 몇 시간? 2시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힌트를 써야 돼요. 거속시는. 그래서 얘는 뭐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 되지 않겠어? 통분? 양변에 뭐 곱해? 20. 그래서 얘 얼마 돼? 5x. 얘 얼마? 4x. 그래서 20 하면 얼마? 40 되면서 둘이 곱하면 얼마야? 9x는 40이 되면서 x는 얼마야? 9분의 40이 되거든. 따라서 x의 거리는 몇 킬로? 9분의 40km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숙시입니다. 거숙시는 이래요. 그리고 거숙시에는요, 다양한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시속 15km로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20분이 더 걸렸대. 그러면 또 A, B 사이를 왕복한대. 근데 갈 때는 시속 몇 킬로? 20km. 올 때는 시속 몇 킬로? 15km로 달렸대.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거리거든. 그럼 너네 딱 시속, 거리, 시간 딱 보자마자 바로 일단 써놓고 시작해. 그렇지. 거숙시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 그러면 거리를 우리 x로 두기로 했으니까 주어진 힌트가 또 뭐야? 올 때는 갈 때보다 20분이 더 걸렸다는 거지. 그지? 그 말은 즉 얘가 이렇게 간 시간보다 얘가 이렇게 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몇 분만큼? 20분만큼 더 오래 걸렸다는 거지. 그럼 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힌트는 또 시간이에요. 시간 걸려면 뭐 해야 돼? 속력분의 거리거든. 그럼 너네 갈 때 걸린 시간을 뭐라 써야 돼? 우리 거리를 뭐로 두기로 했어? x로 두기로 했으면 갈 때 걸린 시간을 뭐라 써야 돼? 20분의 x라고 쓰는 거지. 그럼 올 때 걸린 시간을 뭐라 써야 돼? 15분의 x라고 쓰는 거죠. 근데 잘 봐.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이게 올 때 걸린 시간, 누가 더 오래 걸렸다고? 올 때. 얘가 더 오래 걸렸다는 소리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 여기서 식을 쓰려면 난 등호를 표현해서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럼 얘들이 같아지려면 누구한테 뭐 해줘야 돼? 15분의 x 플러스 20. 20분의 x 플러스 갈렸네. 뭐가 맞을까? 갈 때는 시간 여기다 해줘야 될까? 여기다 해줘야 될까? 하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봐봐. 아, 잘못 봤어. 봐봐. 얘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더 오래 걸린 거니까 얘가 시간이 더 많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 20분을 빼주든가 얘한테 20분을 더해주든가 둘 중 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킬로미터 지금 뭐로 돼 있어? 속력이?
단위가 뭐야? 미터간의 킬로. 아, 속력의 단위. 그 시속이죠, 시속. 시속이 뭐야? 그렇죠. 1시간에 따른 거리거든요. 속력. 1시간에 따른 그 속도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시간으로 나타내줘야 돼. 근데 지금 쟤 몇 분이래? 20분이래. 그럼 20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봐. 60분에 그렇지. 60분의 20이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시간으로 표현하면 60분에 2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따라서 얘한테 3분의 1을 빼주거나 또는 얘한테 3분의 1을 뭐 해주면 돼? 더해서 계산해달라 이거야. 그럼 20과 15의 최소 공배수 구해서 얼마죠? 60인가요? 양변에 60 곱하세요. 얼마? 3x 플러스 20은 4x가 되나? 넘기면 얼마? 20은 x. 따라서 x의 거리는 20km. 거속시 문제는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속시 문제도 다양하고 소금물 문제도 다양해요. 봐봐. 아직도 거속시예요. 유형 3개가 벌써 거속시입니다. 잘 봐. 태우가 이렇게 출발할 거래요. 태우랑 형이랑 이렇게 출발할 거래. 근데 태우는 출발한 다음에 30분 뒤에 형이 태우를 따라간대. 태우는 이번에 매 분입니다. 분속이에요. 매 분 몇 미터? 60m 아니야? 60m. 그리고 형은 여기는 태우고 형은 갈 건데 분속 몇 미터? 그렇지. 100m씩 움직일 겁니다. 그랬을 때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태우를 만났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몇 분 후. 분 아니겠어? 분? 그지? 분을 뭘로 둬야 돼? x. 즉 시간을 x로 두겠다는 거고 당연히 무슨 문제야? 거속시 문제겠죠. 됐어? 그럼 잘 봐. 형이 동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가 같은 걸까? 거리가 같은 거죠. 형이 동생을 따라간다. 즉 형과 동생이 만난다라는 건 둘이 서로 같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형과 동생이 만난다라는 건 형이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 그치. 속력분의 시간이겠죠. 그럼 봐봐. 그러면 거리라는 건 속력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태우 맞죠? 태우는 분속 60m를 가. 이해겠어? 그러면 태우가 움직인 태우의 거리는 뭐라 쓰는 거야? 그렇지. 60x라 쓰는 거죠. 왜? x는 지금 단위가 분이고요. 태우는 분속 60m로 간다고 했으니까 태우의 거리는 60xm가 될 겁니다. 그럼 형의 거리는 뭐라 써야 돼? 100x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가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봐봐. 둘이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죠. 둘이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에요. 태우가 먼저 출발하고 형이 나중에 출발했잖아요. 몇 분 후에? 30분 후에. 그럼 태우는 내가 만약에 x의 기준을 태우라고 잡잖아? 태우가 걸린 시간 x라고 잡잖아? 그럼 형의 스타트는 몇 분부터겠어? 그렇지. 30분 이후부터일 거예요. 왜? 태우가 30분 뒤에 태우가 움직인 지 30분 뒤에 형이 움직일 거잖아. 그럼 형의 시계는 30분 뒤에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거 시간을 뭐라 써야 되냐면 태우를 x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형은 뭐라 써야 될까? x-30이라고 쓰는 거야. 이해됐어? 형의 시계는 이게 시작이야. 태우가 30분 갔을 때 아니고 태우가 31분 갔을 때 형은 이제 1분 막 출발한 겁니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태우가 31분 됐을 때 형은 이제 1분 막 간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니야? 태우가 30분 후에 형이 출발한다고. 그럼 태우가 31분 됐을 때 형은 몇 분 간 거야 이제? 1분 간 거야. 그 식을 이렇게 쓴 거지. 이게 형이 걸린 시간이죠. 그래서 형의 거리는 100 곱하기 30-x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만나려면 이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야 돼요. 60x는 100x 마이너스 30 같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60x는 100x 마이너스 3000. 그럼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얼마야? 40x는 3000인가요? 그럼 약분해봐. 10으로 약분시켜서 00 지운 다음에 뭐 x는 4분의 300인가? 2로 약분시켜버릴까? 약분시키면 얼마야? 2분의 150인가? 또 약분되나? 얼마? 얼마? 75. 70. 5? 뭐 약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75 맞나? 아 맞네요. x 75분이에요. 됐어? 근데 이 x는 누구 기준이야? 태우 기준이야. 그럼 형은 몇 분 뒤에 만난 거야? 태우가 75분이면 형은 몇 분 움직인 거야? 45분 움직인 거겠죠. 쌤 오늘 숙제 이거 프리뷰 전까지예요? 네. 6장 반인데요. 네. 너무 숙제가 많은데. 네. 쌤 아까 버리고 와도 돼요. 쌤 다 틀려준대. 쌤가 다 틀리는 자, 91번. 자, 어려워요. 어려워서 한번 잘 풀어봐. 잘 봐봐. 봐봐, 어떤 호수가 있대더라. 어떤 호수가 이렇게 있대. 이 호수에서 서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할 거래. 근데 A라는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B라는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나 봐. 그러면서 속력도 달라. 얘는 몇 분속? 60. 얘는 분속 80 이렇게 움직인대. 그럼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 만났는가? 그럼 둘이 만날 수밖에 없죠. 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지? 근데 누가 더 많이 움직이겠어? 그지? B가 더 많이 움직이겠지. 왜? B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지? 그럼 대충 뭐 한 이쯤에서 만나려나? 너네가 그냥 생각하기 이쪽에서 만나려나? 그럼 잘 봐. 그러면 결국엔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뭐야? 시간이야? 그럼 시간을 또 x로 두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무슨 문제야? 거속시 문제니까 시간을 x로 두겠죠. 그럼 또 여기서 시간을 x로 두면 우리 영광의 이 시간이 궁금한 건데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했잖아.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했잖아. 그럼 만난다라고 했으면 잘 봐. 만난다라고 했으면 만날 때 그 기준 한번 생각을 해봐. 막 서로 뛰었어. 서로 동시에 출발했어. 막 뛰다가 서로 만났어. 그럼 걔 만났을 때 서로 같아지는 게 뭘까? 같은 게 뭘까? 뭐라고? 힘들다고? 오, 좀 신박한데? 좀 당황스럽네. 힘들다고? 그치. 동시에 힘들겠지. 뛰니까. 그래? 그래. 뭔 얘기인가 했네. 신박한데? 오, 좋은데? 신박했어. 좋아. 좋았어. 잘 봐. 같다니까 또 같은 거. 힘든 거 말고 또 같은 거. 뭐지? 뭐가 또 같을까? 그렇죠. 시간이 같은 거예요. 동시에 출발했는데 서로 만났을 때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이 힌트를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이 여기서 딱 만나는 순간 뭐는 같은 거야? 시간은 같은 거야.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거든. 속력분의 거리거든. 그럼 잘 봐. 이 호수는 몇 킬로짜리래? 2.8km짜리. 그럼 내가 만약에 A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놓으면 B가 움직인 거리를 뭐라 둘 수 있는 거야? X 2.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왜? 얘가 X만큼 갔으면 이 전체가 2.8이니까 X만큼 빼면 얘가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잘 봐. 그럼 B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 2.8 마이너스 X. A가 움직인 거리가 X. 그럼 따라서 이 A가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 잘 봐. 이제 여기는 뭐가 또 다르냐? 이 거속시 문제에서는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몇 킬로미터야? 2.8km야. 얘 속력이 뭐야? 미터야. 속력이 미터예요. 분속 미터입니다. 우리는 그럼 보통 속력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 속력의 단위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야. 속력이 지금 뭐로 돼 있어 단위가? 미터로 돼 있잖아. 얘를 바꿔줄 겁니다. 2.800m로. 2.800m로 바꿔줄 거야. 2.800m. 이해했어? 단위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얘들아 이거 단위를 안 바꾸잖아요. 시간이든 속력이든 단위를 안 바꾸고 풀면 문제가 틀려요. 됐어? 그럼 얘를 바꿔줄 겁니다. 뭐라 쓸 거라고? 2.800m로 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벌써 이 몇 분 후라고 쓰는 게 x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어? 우리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뭘로 두기로 했어? x로 두기로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걸 x로 두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지금 미주가 두 개가 돼버려요. 내가 지금 아까 여기 x 썼잖아. 근데 여기 또 x 썼잖아. 그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x로 주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를 x로 두면 구하고 싶은 게 거리 아닌가요?가 돼버리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뭐지? 잘 봐. 우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게 뭐야? 시간이 같은 거잖아. 그지? 시간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시간이 얼마야? 속력분의? 속력이 얼마야? 60m분의 거리 얼마? x. 플러스가 아니라 얘 분속이 얼마야? 80이거든. 얘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고 하면 2800 마이너스 x거든. 됐어? 얘들이 어떻다고? 같은 거라고. 그럼 이 분수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 공배수 얼마? 240인가? 여기 240이죠? 240. 그럼 여기 240 양변 곱해주면 얼마? 4x는 3에 2800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배해주면 얼마죠? 8400 마이너스 9x가 되고 9x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얼마야? 13x는 8400m가 되겠네요. 양면 13으로 나눠버릴까? 얼마죠? x는? 600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 미안, 왜 3x지 여기? x인데? 그럼 여기 3이네. 여기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네. 그럼 7로 나눠봐. 이거 나눠질 것 같은데 이제? 1200m? 그렇지. 그럼 x가 1200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0.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그럼? 1600이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몇 분 후에 만난다고 했잖아. 몇 분 후에 만나냐고 했잖아. 그럼 이제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럼 얘 어차피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x에다 뭐 넣으면 돼? 1200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움직인 거리니까 얼마야? 20분인 거지. 됐니? 네. 요런 문제도 나온다. 다음. 이제 진짜 뭔 소리인지 진짜 1분 이해가 안 돼.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퍼센트부터 뭔 소리인지 아까 수업에서 기억이 너무 자, 진짜 끝판왕인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거든? 거속시 마지막인데 잘 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특이해서 너네가 그냥 이거 문장만 읽어도 이거 그 특이한 문제구나 생각을 하는데 터널, 기차랑 터널 문제입니다. 기차는 원래 길어요. 기차는 당연히 길죠. 기차는 원래 길죠. 안 되죠. 자, 기차랑 터널 나오잖아요. 기차랑 터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거속시야.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너네가 만약에 터널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해보자. 터널 뭐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기차가 이렇게 들어올 거래. 기차가 이렇게 들어올 거래. 근데 이 기차는 초속 몇 미터래? 초속 30m를 간대. 근데 이 기차가 길이가 몇 미터인? 600m인, 여긴 다리라고 나와 있지만 다리나 터널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통과해야 된대. 얘들아,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기차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 그렇지? 머리랑 꼬리가 있단 말이야. 머리칸과 꼬리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은 꼬리칸까지 나와줘야 돼.
꼬리칸까지 나와줘야 완전히 통과한 거야. 그럼 이 문제야. 이런 말이야.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머리 살짝 이렇게 내밀었어요 하는 게 통과한 거야? 아니에요. 무조건 어디까지 간 게 통과한 거냐면 얘가 요 끝에 꼬리칸까지 지나가야 통과한 거야. 됐어? 그럼 이 기차가 통과할 때까지 걸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야.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기차가 처음부터 터널을 들어와서 꼬리칸까지 통과할 때까지 걸린 거리는 어디까지 세주는 거냐면 여기까지 세주는 거지. 터널 다리는 여기까지지만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까지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는 뭘로 잡는 거냐면 기차의 길이를 x로 두는 겁니다. 기차의 길이를 x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차의 길이를 x로 두는 순간 기차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0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기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동, 즉 기차의 길이만큼 더 이동했으니까 기차의 이동 거리는 60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원하는 게 지금 얘는 좀 친절하게 다른 문제 같았으면 이 기차의 길이가 몇 미터냐고 안 물어보거든요. 너네가 이걸 보면 아 우리가 궁금한 걸 x로 두는구나 라고 해서 기차의 길이를 x로 두는데 다른 문제 같은 거면 이걸 안 줘요. 이걸 안 주거든. 이걸 안 줘. 그래서 너네가 이걸 보면 아 기차의 길이를 x로 두는구나 라고 방금 생각을 해야 돼. 터널, 다리 이런 거 나오면. 그랬을 때 얘가 뭐? 통과하는데 몇 초? 15초. 거속시 문제라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시간은 어떻게 걸리냐면 속력분의 거리거든. 그럼 여기서 이 기차의 속력이 얼마라고? 30m. 초속 30m, 이동거리는 600 플러스 xm겠죠. 근데 얘가 몇 초 걸렸대? 25초 걸렸다는 거죠. 양변에 30 곱해서 600 플러스 x는 750이 되고 따라서 x는 얼마? 기차의 길이는 150m인 거예요. 이해됐니? 다음. 기체가 다리가 있어서 재밌어요. 자, 999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소금물 공식은 몇 개가 있죠? 2개요. 그렇죠. 2개가 있죠. 뭐랑 뭐 구하는 공식이죠? 소금이야. 무슨 양? 소금이야. 그렇죠. 소금의 양. 그럼 농도 구하는 거 먼저 구해볼까? 농도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요. 그렇죠.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농도죠. 그럼 농도는 100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양을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아니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봐봐. 요런 소금물은요. 이제부터 우리는 비커를 그릴 겁니다. 비커를 그려놓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비커 이렇게 딱 그려놨어. 자, 저의 첫 번째 비커 9%의 소금물을 몇 g이 있대? 350g이 있대.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구간을 나눠볼 건데 이 자리를 뭐라 그럴까 하면 물의 양이에요. 소금물의 양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요 빈 공간에 뭘 넣을 거냐면 소금의 양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에 뭘 넣을 거냐면 농도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 말을 듣고 뭘 써야 되냐면 350g이고 9%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어? 이런 비커를 그릴 겁니다. 이해했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데? 물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나오는 그 녀석이 뭔가 또 비커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비커 안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비커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된대? 5%의 소금물이 돼야 된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소금물 어느 정도? 그렇죠.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여기서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냐라고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물의 양을 뭘로 두는 거야? x로 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물의 양을 x로 두면 얘네 둘이 합해서 나오는 소금물의 양이 몇 g이야? 350x.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응. 그럼 잘 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그렇죠. 빈 공간을 찾아낼 겁니다.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비교해 줄 거야. 항상 이 비커를 그리고 나서 이 빈 공간을 좀 생각할 거거든. 그럼 소금의 양을 따져봅시다. 일단 소금의 양. 잘 봐. 내가 350g의 9%에 있는 소금의 양과 350 플러스 Xg의 5%에 있는 소금의 양은 서로 어떨까? 같겠죠. 왜? 소금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내가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의 양이 얼마냐라고 하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 써야죠. 어떻게 쓰죠?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겠죠. 이 소금의 양이나 100분의 5% 곱하기 350 플러스 X 이 소금의 양이 서로 어떻다고? 소금의 양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비커를 그릴 겁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 뭐 100 곱할까? 100 곱해서 얘 없애버릴까? 그러면 남는 게 이제 9 곱하기 350은 5에 350 플러스 X 아니겠어? 그럼 얘는 뭐 정리하면 얘 얼마죠? 0에 3150이요. 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3150? 이건가? 얘는 그거 계산해볼까? 잠깐. 이게 1750이요. 맞아요. 1750이고 여기는 5X가 되겠네요. 넘기면 얼마죠? 1350? 아니다 1400? 그렇죠. 1400 아니야 그냥? 1480. 14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따라서 X 값이 얼마야? 80. 280. 그래서 물의 양이 280g 더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어? 네. 근데 쌤 농도 같은 거를 왜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실 이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쓰죠? 평상시에 진짜 왜? 근데 진짜 이거는 어떤 정신